여러분,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돈을 보냈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의 첫 수,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00억 달러.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돈이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아르헨티나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힘들지? 좀 보탰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의 흐름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바로 그 질문.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아르헨티나에 보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거대한 퍼즐을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에요. 네, 바로 이 200억 달러짜리 질문입니다. 부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데 정말 그럴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돈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금융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통화 스와프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두 나라가 돈을 잠시 맞바꾸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해외여행 갈 때 친구랑 집을 잠시 바꿔 쓰는 것처럼요. 아르헨티나는 당장 급한 달러를 받고 미국은 그 담보로 아르헨티나 돈인 페소를 받는 거죠.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세금으로? 아니요. 바로 환율 안정기금, 줄여서 ESF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금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대통령이나 재무부가 의회 승인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무언가 굉장히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죠? 자, 그 긴급했던 이유, 드디어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로 중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걸 보세요. 이게 바로 거대한 금융전쟁의 현장입니다. 먼저 중국이 움직였어요. 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아르헨티나에 50억 달러 통화 스와프 해줄게 하고 제안한 거죠. 그런데 이걸 본 미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디서? 여긴 우리 앞마당인데? 하면서 무려 4배, 200억 달러를 그냥 바로 쏴버린 겁니다. 판을 완전히 엎어버린 거죠. 이건 뭐 거의 돈으로 하는 체스게임? 아니 전쟁이라고 봐야죠. 네, 이 말이 딱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르헨티나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맞습니다. 이건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미국의 뒷마당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한수였다. 바로 이겁니다.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는 남미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키우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명백한 견제구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판을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이랑 중국이 아르헨티나를 두고 힘겨루게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거기에 도전하는 세력 간의 거대한 전쟁, 그 최전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는 달러라는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미국의 힘의 원천 중 하나인데 중국이 계속해서 이걸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위안화도 띄우고 금도 사 모으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나 이제 달러 말고 다른 거 쓸래 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작아 보여도 그 균열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미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으로 그 균열을 그냥 바로 막아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뭘 의미하는데? 맞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투자자를 위한 플레이북입니다.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투자의 기회가 만나는 지점이죠.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2가지 핵심적인 기회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 바로 하얀 석유, 리튬입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세계적인 리튬 부국인 거 아세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잖아요. 근데 그동안 나라 경제가 워낙 불안정해서 이 엄청난 보물을 제대로 캐내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지원으로 경제가 안정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멈춰있던 리튬 개발과 투자가 그야말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광산 기업이나 ETF에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조금 더 대담한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 국채입니다. 사실 아르헨티나 국채는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대명사였잖아요. 부도도 많이 났고요. 하지만 이제는 미국의 200억 달러라는 아주 강력한 안전망이 생긴 겁니다. 이게 일종의 암묵적 보증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 대비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변한 셈입니다. 그래서 EMLC 같은 신흥시장 채권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새로운 글로벌 게임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정학. 우리가 평소에 보는 주가나 환율 같은 건 사실 수면 위에 떠 있는 백조 같은 거예요. 그 아래에서는 이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힘이 보이지 않게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투자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게 이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미국의 수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을 견제한 아주 영리한 파워게임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돈을 건 위험천만한 베팅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